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대한광통신이 지금 흐름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위쪽에서 좀 잘 버텨줬는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다. 이것은 끝난 게 틀림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여러분 지금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시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매수하셔야 돼요. 오늘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장중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두 주 정도만, 모델이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진짜 조금만 매수를 하셔서 상단가를 낮춰두셔라. 왜냐면은 오늘 지나면은 지금 구간보다는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간은. 물론 천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단 약간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 같은 날은 매수해 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오대리가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해라 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지, 거기에 더해서 언제부터 좀 오대리가 방금도 얘기했죠. 당장 올라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언제쯤 되면은 속 시원히 올라갈 수 있는지.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결국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왜 지금 대한광통신이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분명히 잘 올라가 줬어요. 짜자자자자 올라가 주다 보니까 와 이제 가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이제 드디어 상승한다면서 매수해서 들어오셨는데 어느 지점 도달하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사면 올라가질 않은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못 올라가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지금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천장이 너무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천장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그 천장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보시면은 대한광통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떤 천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냐? 이게 해제 요건들입니다. 판단일 25일입니다. 25일 다음 주 화요일이 최초 판단일인데 25일에 종가가 5일 전날 18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에요.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5일에 종가가 15일 전날 3일입니다.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 이면도 안 됩니다. 3개가 모두 해당을 해야지만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해제를 시킨 다음에 끝이 아니죠. 이 해제된 이후로는 재지정 요건이 다시 올라와요. 같이 올라옵니다. 재지정 요건이 나오는데 이 기간을 노리면은 세력이 조금 더 빠르게 급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일단은 재지정 기간에 올릴 생각을 하고 일단 당장은 이 감시에서 벗어나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장이 만들어진 상태이고 T-5일 종가보다 45%. 어차피 이거는 안 넘어요. 높은 확률로 안 넘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올라온 다음에 왔다 갔다 상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어차피 안 넘습니다. 어차피 안 넘기 때문에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는 T-15일 전 종가만 따지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5일 종가 중 최고가만 안 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가 근처로 가면은 무조건 찍어 누른다. 그 모습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천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이 구간 올라오고 난 뒤부터는 15일 종가라고 했죠. 15일 동안의 종가. 언제죠? 이날이 해제일입니다. 핑크색 선. 이날 기준으로 15일을 따진 게 어디냐면은 어차피 오데리가 T-15일 기준 75% 상승선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미 지난주에 핑크색으로 그어놨어요. 이날까지의 종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이 제일 높죠? 8월 10일이죠. 딱 봐도 10일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고점에 간 이후로는 여기 넘으려고 하면은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근처만 도달해도 일단은 그 근처까지도 안 가게 한 다음에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천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14,220원. 원래 조금 더 칼같이 따지면 230원 정도였는데 일단은 내 22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 구간은 못 넘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못 올라간다라고 해서 답답해 하시면은 안 된다. 25일이 지나면 이 천장이 싹 걷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 T-15일 종가 75% 자리까지 따져보셔야겠죠. 오데리가 벌써 선을 그어놨습니다. 어디냐면요. 이 16,180원이에요. 여기가 75% 상승선입니다. 여기 도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종가도 높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75% 상승선은 훨씬 높죠. 그런데 이것도 되면 안 되고 종가도 이 15일 중 최고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천장은 어디다? 14,220원 안 되겠네요. 14,040원입니다. 14,040원. 여기는 어차피 못 넘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것뿐이니까 이 천장이 해제가 되면 이것도 싹 사라지고 이 종가 기준도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75% 기준도 T-15일 종가보다 다음날 종가가 높죠. 어차피 확장됩니다. 천장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제시키고 난 다음에 올리기가 더 쉬운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T-5일 또 따져야 되지만 T-2일을 따져가야 돼요. 재지정 기간이 되면은 T-2일을 따져야 되는데 이게 또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재지정 이제 공시 얼마 안 있으면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시면 돼요. T-2일 기준으로 40%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급등시켜요. 40% 이상까지 급등시킨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찍어 누르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에 찍어 눌러서 40% 아래로 일단 종가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세력이 이제 분위기를 봅니다. 거래량이랑 실제로 찍어 누르는 방법은 하나죠. 공매도 할 거예요. 장중에 공매도 많이 하면서 못 올라가게 누를 건데 그 공매도를 하면서 분위기를 살피는 거예요. 공매도로 찍어 누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느냐.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치고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순수하게 매수세가 강한 거죠. 눌려 있으면은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곧 무슨 뜻이다? 개미들의 움직임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더 올라가도 쫓아오겠다라는 확신이 생기죠. 세력으로서도.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하면은 또다시 이제 쇼커버링을 하방에서부터 치면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또 이틀 동안 올려놔요. 일단 40%까지 일단 올린 다음에 찍어 눌러야겠죠. 3일차에는. 찍어 누르는데 이때는 이제 T-5를 따져봐야겠죠. 아마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불건전 요건으로 투자 경고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한 자체가 45% 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상한 선 자체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45% 선까지 아무리 끌려 올라간다 해도 확 찍어 누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개미들의 매수세가 버텨온다 라고 하면은 75% 선까지 올려봐야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차피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T-5일선도 점점 확장되는 상태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개미들의 반응을 보면서 급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모델이가 최근 들어서 강조드렸죠. 결국 투자 경고 당하려면요. 그 정도 이 투자 경고 급등으로 투자 경고 당할 정도로 빨리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세력 혼자 힘으로는 무리입니다. 주식은 시장이에요, 여러분. 주식을 매매하고 있는 곳은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이라고 하면은 매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물량에 대해서, 이 가격에 대해서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게 시장의 기본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 혼자서는 급등 못 만들어요. 결국은 개미들이 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따라 붙어 줘야지만 급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의 반응을 짧게 끊어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재지정 요건에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폭주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투자 경고가 해제될 때까지는 보셔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이 천장도 하나, 두 개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16,180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상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해제된 상태까지 지켜보셔야 되고 개미들이 잘 따라 붙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그래도 100% 선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2배까지는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 100%만 가도 24,000원선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거. 오데리가 여기 눌린다라는 것은 오늘 눌릴 것이다라는 것을 심지어 12,530원 이때까지 눌러볼 수 있다라는 것 하여튼 이 아래로 만든다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얘기 드렸어요. 7일 전에 영상 업로드 했었죠. 이게 언제 영상이냐면 13일 날 영상입니다. 이때 오데리가 좀 세력의 의도에 대해서 날 것 그대로 좀 적나라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드렸느냐. 어차피 지금 일단 세력이 드라이빙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투자 경고를 일찍 지정당한 상태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세력이 미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눌려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종가가 12,530원 아래로는 찍어 누른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오늘이 딱 연두색 선이죠. 오늘 기준으로 T-15일 선이 지금 대한광통신 가격의 최저지점이에요. 진짜 바닥. 7월 29일이 T-15일이 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죠? 오늘이 T-15일 기준 75% 그 천장이 제일 낮은 날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종가가 이 75% 선인 12,530원을 넘는다 해도 투자 위험 종목으로 당장 지정당한 거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이걸 빌미로 누를 수 있다. 왜냐면은 일단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면은 어차피 세력의 매수세는 여전히 남아 있겠죠. 불건전 요건으로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당했는데 세력의 매수세가 남아 있는 것을 감시소가 뭔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감시소도 그들의 의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경고 만들면은 그 다음에 급등시킬 수 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리면은 그것만으로도 또다시 공시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거래소에 빌미를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감시 자체에 대해서 이 감시를 강화시킬 만한 빌미 자체를 안 주려고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오늘 종가는 12,530원 아래로 누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오대리가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드렸었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 이미 오대리 영상을 잘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고 하시면은 오늘 같은 날은 눌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투자 경고 급등으로 인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 심지어 오늘을 저점으로 삼으면서 주가를 급등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날은 놓치지 말고 매수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해주셨다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하느냐가 문제죠. 결국은 여러분 재지정 요건,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재지정 요건 기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한번 하셔야 돼요. 재지정 기간 요건에 들어가고 여기에 더해서 투자 경고로 지정은 당해도 됩니다. 지정은 당해도 되는데 투자 경고 지정당하고 길어야 이틀, 3일 정도예요. 그 안에는 한번 매도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마음 급한 세력이 어떻게 드라이빙을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재지정 요건 구간 동안 어떻게 드라이빙을 시킬지 모르겠는데 진짜 드라이빙을 기가 차게 잘한다라고 하면은 T-5일을 넘어서고 그러니까 5일 뒤 거기에 더해서 15일이 되기 전까지 주가 이 구간에서 주가를 급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진짜 대폭주를 시킨 다음에 T-15일에 도달을 할 때는 이 선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습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똑같은 이유예요. 이 5일 넘어서는 선에서 일단 투자 경고로 지정을 당할 거예요. 당하게 될 것인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당한다라고 해서 이 다음에 T-5일 넘었다, T-15일 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단은 투자 위험 종목으로 당장 상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상향이 되진 않지만 일단은 감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빌미를 최대한 안 주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 빌미를 가장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때가 T-15일 기준이 제일 낮은 구간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때는 찍어 누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찍혀 눌릴 것이기 때문에 급등을 시작을 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최고 지점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오대리 말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거래량이고 뭐고 전부 다 따져야 된다라니까 나는 못 맞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눌리기 전에 일단은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 여러분 갭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쫙 끌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얘기 드렸죠. 투자 경고 목표로 가면은 45%, 못해도 45%더 가면은 100%까지는 고점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번은 찍혀 눌리니까 이때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점에서는 한 번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일단은 한 번 매도하시고 그 다음 새로운 기회를 다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대리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딱 과거 차트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때 한번 올라갔을 때 투자 경고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해제된 다음에 대지정 요건을 활용을 해서 급등을 시킵니다. 여러분, 투자 경고 당할 때보다 대지정 요건 이용해서 올릴 때가 더 빨리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재지정 요건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혹시 이 다음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때도 재지정 요건을 활용을 해서 주가를 끌려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체크를 해보시면은 자 여러분 올라갔다가 한 번은 눌리죠. 윗꼬리 만들고 눌리죠. 이게 다 40% 선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걸리게 일단 눌러두고 또 이틀 상승하다가 누르죠. 자 이때는 며칠 못 올라갑니다. 하고 못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왜 때문이다? T-5일선 걸려가지고 당장은 빨리 못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눌러놓으니까 결국은 공매도 잔고 쌓이니까 터지면은 쭉 마지막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언제까지다? 이때가 T-5일선은 지났죠. 지나고 T-15일선은 지나지 않은 그 지점. 그죠? 그 지점에는 고점을 찍습니다. 아까 오대리가 얘기했던 그대로죠. 그래서 이 지점에는 일단 한번 매도를 하셔라. 매도를 하시고 T-15일 구간에서는 어차피 15일 전 종가보다 100% 자리까지는 찍어 눌러둡니다. 이 자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때 약 7,500원 선부터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7,500원보다 살짝 아래였거든요. 살짝 아래서 스타트를 끊었다 보니까 결국 이때 종가 얼마 정도죠? 15,000원 정도 선이에요. 그것보다 살짝 눌리는 선이었겠죠. 그 정도 종가를 만들고 있다. T-15일 기준으로 100% 이상은 상승 안 하도록 눌러두고 있는 겁니다. 빌미를 아예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래도 거래량이 살아있죠. 살아있다 보니까 세력이 다시 드라이브를 걸려고 준비를 합니다. 일단은 한번 눌러봐요. 진짜로 살아있는 게 맞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그래서 누릅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찍어 누르고 찍어 누르고 매수를 잡아주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온다를 체크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또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추가로 상승할 만한 기회를 잡아가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점에서는 한번 매도하시고 눌렸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자. 이 구간에 다시 내려와 있을 때 매수하시면은 이만큼 차익 한번 챙기시고 이만큼 또 챙겨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거래량이 안 따라 붙어주면은 그걸로 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딱 이 다음 사태에 있거든요. 그걸로 끝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일단은 고점에 한번 매도를 하시고 저점에 다시 잡으시면은 어차피 이 구간에 또 공매도는 해요. 왜냐면은 누르는 방법이 공매도밖에 없으니까. 투자 경고 지정당하면은 증거금이 100% 상태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대한광통신을 매수를 하려면은 내돈내산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로 찍어 누를 수밖에 없어요. 공매도든 대차 당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찍어 누르는 방법이 적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윗구간에 공매도 잔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거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쇼커버링을 한번 터뜨려요. 그거 노려서라도 일단은 수익은 챙기실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에 도달을 하셨을 때는 다음에 사실 어느 지점까지 올라갈지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매도를 하시자. 왜냐면 다음에 딱 이 대한광통신이 보여줬죠. 물론 이때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못 간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못 간 거긴 하지만 대한광통신이 이전에 보여줬듯이 전고점만큼 못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지기 전에 시간을 질질 끌지 마시고 최대한 짧게 끊으시면서 일단 고점 갔을 때는 매도 한번 하시고 눌리는 지점에서 다시 잡으세요. 다시 잡으시면은 어차피 여기에 공매도 잔고 쌓여 있으니까 한 번은 터트립니다. 그거라도 수익을 우리가 알차게 챙기시려면은 한 번은 더 마지막으로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 이게 전부 다 세력의 의도입니다. 어떻게 개미를 터는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까지 다 얘기 드린 거예요. 이렇게 세력의 의도, 흐름을 거래량까지 전부 보고 돈의 흔적까지 전부 다 살펴가면은 충분히 잡아갈 수 있어요. 이제 그 스타트 지점에 서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섣부르게 지금 당장 안 간다고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우리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됩니다. 딱 다음 주부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한광통신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매수하시면서 수량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광통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대한광통신은 결국 급등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급등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